더 이상 안 내려고 잡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쌤들이 3분, 4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내려가가지고 책을 가져와, 도서책을 가져와서 이쪽에 책을 잡고 이걸 밀고, 네, 지금부터는 두 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김복중 한계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서 팀장, 등굣길에 세웠다면서요? 네,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초등학생 2학년이 평소와 같이 등굣길에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실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2층 복도를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위에서 방화 셔터가 갑자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방화 셔터는 조금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 아이여서 그냥 그 밑을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메고 있던 가방이 방화 셔터에 걸리면서 이 셔터에 아이의 목이 5분간 눌렸고요. 현재 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하마터면 더 많은 학생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갈까 말까 한번 망설이고, 그 다음 더 내려올 때 밑에 기다가 들어가는데, 밑에 엎드리고 기어 나가는 사이에 이제 셔터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죠. 그게 가방을 자기가 어린 애가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방이 셔터에서 이제 걸리고, 오도가 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래 됐습니다. 아이가 처음 상태는 얼굴이 좀 파래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해서 일단 다른 건 제껴놓고 아이가 치료를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지금 서두르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화 셔터가 내려온다면 성인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목을 눌렀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화 셔터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근데 무게가 한 140kg 정도가 자연학하는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성인도 위험한데 네. 그 초등학교 2학년이 밑으로 기어가다가 눌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눌려서 이제 호흡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놀라니까 친구가 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와보니까는 애가 눌려 있으니까는 그 금속 막대로 이렇게 꼈나 봐,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도 계속 눌리는 거죠. 치가하고 쐈는데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구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도 한 다음에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식이 불명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지금 그 빗자루가 있잖아요. 봉이 거의 그 방화 셔터의 힘에 완전히 눌려진 거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무게가 대단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방화 셔터 12개가 한꺼번에 내려왔다면서요. 근데 현장에는 아이들밖에 없었나 봐요. 저 방화 셔터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 확산을 차단시키는 이른바 얘기하는 방어막이거든요. 저게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공공기관에도 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시간대가 8시 30분경이면은 등교 시간이에요. 네. 등교 시간에 이 방화 셔터가 내려와서 작동이 됐다면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통제를 했거나 긴급하게 알리는 무슨 사이렌 소리, 안내 네. 방송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냥 모르고 내려오는 그 셔터 틈 사이로 들어가다 이런 사고를 당한 거라 이거는 경찰이 자세히 그 원인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왜 그 시간에 방화 셔터가 내려왔냐 이것도 문제지만 당시에 통솔하는 직원이나 선생님이 없었다는 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주의를 촉구해야 될 그런 곳인데 방화 셔터를 일제히 내릴 상황 같으면 당연히 안내 방송을 최소한 하거나 또 인솔 교사나 직원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 측의 구조는 명백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추후에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네. 업무상 과실치사항이 일단 해당이 될 거고요. 민사적으로도 아이 측에게 학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학교 측의 책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왜 방화 셔터가 갑자기 내려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의 설명 들어보시죠. 방화 셔터 작동 기기판은 항상 집중 관리실 그 기기판에 파란불이 자동으로 되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당직 근무한 경비원이 또 파란불이 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명 뭐 주무관이라고 말씀한다고 하던데 그분이 자동으로 이 된 고장이 자꾸 나니까 그러면 수동으로 전환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수동 버튼을 눌렀답니다. 기기판을 눌린과 동시에 12개의 그 방화 셔터가 동시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좌가 셔터가 머리 쭉 내려왔을 때 들어갔습니다. 셔터가 계속 내려와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걸렸습니다. 그래 가방에 걸리고 그 셔터가 더 눌려져 가지고 뒷목 쪽을 눌러왔습니다. 사무용에서 버튼을 눌릴 때는 밖에 셔터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네, 당일 아침에 도 파란불이 꺼져 있었다. 이 말은 서 팀장, 고장이 아주 잦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 파란불이라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런 표식인데 이게 네.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4월에는요 방화 셔터 등 전체적으로 소방 점검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난달 초부터 조금 하나둘씩 발견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근무하시던 분이 자꾸 파란불이 꺼져서 이야기를 했고 다시 점검을 했는데도 그때도 이상이 없다 판정이 났는데 6일 뒤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기 결함을 확인하고도 정상 판정이 나오자 사실상 방치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은 아마 이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네. 겁니다. 이게 자동 상태에서 수동 상태로 전환을 하면 지금처럼 셔터가 전체가 다 내려오는 건지 여부가 네.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안에 있는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즉 말하면 이제 오작동의 원인이 된 건지 이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가지고 따질 것 같은데 네. 그걸 따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원래 자동으로 되던 그 어떤 시스템이 불이 꺼져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건 그 자체로 고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네.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 상태에서 수동으로 전환한 거는 이미 고장이 났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그거를 그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수동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어떤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는 교양 정도는 돼 있어야지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학교 측의 어떤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네. 못한 책임이라도 네. 이거는 명백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원인 조사 확실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피해 초등학생의 쾌유를 빌겠습니다.